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부동산 가격 공시법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우리가 행정법 끝나고 감정평가법 저번에 보셨지만 대부분이 다 행정법 논점인데 그 행정법 논점을 갖다가 개별법 옷을 입힌 거에서 이제 한번 우리가 풀어봤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가격 공시법도 우리가 배웠던 행정법에서 거의 벗어나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제 한번 개관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가격 공시법도. 일단은요, 요 부동산 가격 공시법 같은 경우에 이 부동산 가격을 갖다 공시함으로써 적정 가격을 해가지고 시장에 정보를 갖다 제공하고 그 다음에 뭐 과세나 부담금의 형평적인 형평성 있는 부과를 갖다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제도죠. 자,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 공시법의 가장 큰 두 개의 흐름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표준지 공시지가. 자, 이제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갖다가 우리가 조사평가를 한다고 표현해요. 자, 얘는요, 조사 어떻게 한다? 네, 평가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조사평가의 주체가 누구죠? 감정평가사가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죠? 행정청이죠. 자, 지금 제가 아직 처분청이라고 쓰지 않았죠. 자,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건요, 그냥 지가 그 자체예요. 가격 자체. 이거는 처분인지 아닌지 우리가 아직 모른단 말이죠. 자, 일단 한번 쭉 볼게요. 자,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요.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죠. 자, 이 개별 공시지가는요, 조사는 맞지만 이 뒤에 뭐가 붙는다? 예, 산정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됐죠? 조사, 산정.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얘네들도요, 행정청이죠. 아직까지 제가 처분청인 단어를 쓰지 않았죠. 처분청이라는 단어를. 자,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구별하셔야 될 건 얘는요, 조사 평가지만 얘는 조사 산정이다.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표준지 공시지가는요, 한 번 더 가요. 자, 요 표준지 공시지가는요, 이 법에,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보시면 목적이 토지평가 기준이에요. 자, 우리가 토지평가하는 기준. 그 다음에 공적 목적. 기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보상금이에요. 보상금. 토지 보상금의 산정 기준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토지 보상의 산정 기준 어디 나오죠? 우리 토지 보상법에 나오죠. 자,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사업인정이라는 걸 거치죠.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수용재개를 간다 칠게요. 이걸 여기다 그리지 말고. 자, 사업인정하고요. 수용재개를 간다 칠게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토지보상법의 체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절차냐면 보상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취득하는 절차, 취득하는 절차. 됐죠? 자, 이때 요 수용재개에서요, 두 가지를 확정해줘요. 두 가지를 확정해주는데 첫 번째는요, 어디까지 너가 뺏을 수 있다는 목적물의 범위를 정해줘요. 자, 그 다음에 이 목적물에 상응하는 뭘 갖다 정해주냐면요, 보상금을 갖다가 결정을 해줘요. 됐죠? 자, 이 목적물과 보상금과 관련해서 이 목적물은요, 사업인정에서 대부분 다 결정이 돼요. 얼마만큼을 뺏어갈지 고시를 한단 말이에요. 세목 같은 거 여러분들 실무 시간에 배우셨죠? 자, 그 다음에 이 목적물에 대응하는 보상금 있죠. 이 목적물에 대응하는 이 보상금을 어떻게 산정하냐면요, 이 목적물에 대응하는 보상금을 요 토지보상법에 따른 요 산정 기준이 있죠. 얘를 가지고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뭐에 써먹냐면요. 얘네들은요. 쭉 넘어가서 나중에 과세나 부담금 같은 거 있죠. 개발 부담금 같은 거, 그 부가처분의 기준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수용제기라는 절차 있죠. 얘 뭐죠? 우리 법적 성질이 처분이죠. 얘는 처분이에요. 됐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게 저번 시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배우는 건데 과세처분과 부담금 부가처분 전부 다 뭐죠? 네. 일정한 하명 의무를 갖다 부과시키는 뭐다? 얘도 처분이에요. 처분. 자, 그러면 여기서도 처분이 있고 여기서도 처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죠? 불복하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표준지 공시가가 나왔는데 보상금을 받을 사람 입장에서 표준지 공시가가 너무 너무 낮으니까 내 보상금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낮게 되죠. 그러면 이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죠? 그렇죠. 표준지 공시가 좀 더 올려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가 올려달라. 자, 그러면 이 표준지 공시가를 올려달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상금을 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개별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나왔어. 자, 개별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나오다 보니까 뭐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과표가 올라가니까 과세나 부담금 부가처분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용재결 처분이라든가 과세라든가 부담금 부가처분을 보고서 불복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요 처분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종국적인 처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종국적인 처분이다. 자, 우리 이 종국적인 표현이 어디 한번 나왔었죠? 우리 확인, 행정행위에서 확인해서 한번 나왔죠. 불가변력. 자, 이제 확정이 되면 바꿀 수가 없는 효력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때 종국적인 처분에서만 발생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뭐 수용재결 처분이라든가 여기서 과세, 부담금, 부가처분이 나오면 이걸 다투면 돼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표준지 공시가 결정되고 나서 이 수용재결이 나오기까지 요 개별 공시가가 산정되고 나서 요 과세 부담금 처분, 종국적 처분이 나올 때까지 뭐가 문제가 되죠? 이 사람은요, 이 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때까지 뭐가 불안정하다? 그렇죠. 법적 불안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봐도 저 공시지가가 너무 낮아. 그러면 저거 분명히 보상금이 낮을 텐데, 저거 아무리 봐도 개별 공시가가 너무 높아. 그럼 분명히 과세 부담금이 높을 텐데 많이 나올 텐데 이러고서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 사람은요. 법적인 불안정 지위에 놓인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법적인 불안정 지위를 어떻게 하자? 해소시켜주자라는 얘기예요. 해소시켜주자. 어떻게 해소시켜주는 거죠? 이 뒤에 요때 요 처분을 갖다 다투게 하지 말고 요때 뭘 다투게 해주자? 그렇죠.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를 다투게 해주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표준지 공시가하고 개별 공시가 있죠. 이 두 개의 뭘 인정하자? 예, 처분성을 인정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다? 예, 표준지 공시가도 뭐가 되고요? 중간적인 처분이지만 처분이 되는 것이고요. 개별 공시가도 중간적인 처분이지만 처분이 되는 거예요. 중간적인 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완벽한 처분은 아니지만 처분성을 부여한다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분청에 의한 종국적인 처분과 다르게 이 표준지 공시가가 처분인지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가 처분인지 이 처분성 인정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논의가 하나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조사평가를 한다. 조사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조사평가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죠?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이에요. 됐죠. 자, 표준지라고 하는 거는 모든 필지예요? 아니에요. 대중, 안확, 대표성, 안정성 뭐 이런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 요건을 충족하는 표준지를 어떻게 하죠? 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표준지 선정 관리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감정평가법에서도 뭐가 있었죠? 제재처분 기준이라든가 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 기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뭐예요? 지침이죠. 기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지
그쵸? 얘네들의 법적 성질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표준지 선정을 갖다 하는데, 표준지를 관리하는데 표준지 선정관리 지침을 위반했다든가, 표준지를 조사평가하는데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을 위반해서 표준지 조사평가가 이루어졌다든가, 그럼 뭐가 문제되죠? 자, 처분이죠. 처분이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주체, 절차, 형식, 그쵸? 내용상하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게 필요하죠. 그때 요 내용상하자와 관련해가지고 적용우의, 효력우의에서 또 얘가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뭐가 있냐면요. 감정평가 법인 선정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지를 조사평가하기 위한 감정평가 법인 선정 기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얘네들은요 전부 다 뭐다? 기준이고 지침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은 행정규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이 전부 다 위임 규정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뭐가 된다? 그쵸? 얘네들은요 전부 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에요. 아시겠죠? 요거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요번에 부동산 가격공시법에 위임 규정이 생겼어요. 위임 규정이 있으니까 저 위임 규정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죠. 이거 중요합니다. 위임 규정 몇 조인지. 항까지 암기하셔야 돼요. 조하고 항하고. 자, 그러면 부동산 이게 표준지뿐만 아니라 뭐도 있겠어요? 그렇죠. 이 조사 산정하는데 뭐도 있더라? 두 가지 기준이 있죠. 첫 번째, 자,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용도별로, 필지별로, 특수용지별로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는지 뭐가 있다? 그렇죠. 개공지가 산정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 산정지침.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토지 가격비준표 이게 있죠. 토지 가격 비준표. 자, 얘네들도 뭐가 중요해지죠? 그렇죠. 법적 성질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두 개. 판례가 뭐라 그런다? 네, 중요해요. 자, 얘네들에 대해서 판례가 법보행으로 봐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본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있죠. 요 개별공시지가는 이 과세 부담금의 부과처분의 과표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이걸 갖다 산정했다는 얘기는 완벽할 수도 있고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요 조사 산정을 한 다음에 반드시 무슨 절차? 그쵸. 검증 절차가 필요해요. 검증 절차가.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산정지가 검증. 됐죠.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을 의견 제출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의견 제출 지가 검증.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이의 신청하죠. 그러면 이의 신청 지가 검증.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요한 거는 자, 판례가 토지가격 비준표 있죠. 이 토지가격 비준표를 뭘로 봤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 개별 요인에 관련된 것만 있잖아요. 개별 요인에 관련된 것만. 자, 그러면 개별 요인에 관련됐다는 얘기는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해서 그러니까 조사 산정하는 그 요인치만을 갖다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에서 규정해 놓은 범위를 초과했어요? 안 초과했어요? 초과하지 않았죠? 조사 산정 범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잘 봐요. 이 토지가격 비준표는 어디까지 구속력이 있을까요? 어디까지 구속력이 있냐면 요 검증 절차가 있기 전까지만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왜 그러냐? 자, 토지가격 비준표의 대외적 구속력. 요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죠.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첫 번째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기타.
뭐야? 그러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는 거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으니까 반드시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요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냐면요. 개별 공시가 최초 산정이에요. 요거 잘 보세요. 자, 개별 공시가 어떻게 한다고요? 최초 산정한다 했죠. 자, 최초 산정 누가 하죠?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죠. 자,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청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개별 공시가 공무원, 담당 공무원이 한다는 얘기겠죠. 자, 공무원들은요, 가격감에 대해서 전문적이에요, 전문적이지 않아요? 전문적이지 않잖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개별 공시가를 최초에 산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검증 절차 있죠. 이 검증 절차부터는 누가 들어오죠? 요 검증부터는? 그쵸. 요 검증부터는요, 감정평가 법인 등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요 검증 절차부터는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개입이 된다. 그러면 감정평가 법인 등은 가격 산정에 가격 검토라든가 가격 평가하는 가격에 대해서 뭐죠? 전문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 기타, 즉 최초의 산정재가 검증 이후 내지는 토지 보상 평가할 때 자, 이때에 대해서는 대외적 구속력이 이때는 토지가격 비준표와 다르게 결정해도 위법하지가 않아요. 위법이 아니에요. 요게 최근에 나온 판례고요. 자, 여기는 어때요? 만약에 토지가격 비준표와 다르게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토지가격 비준표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권리구제수단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권리구제수단. 자, 일단 이 법에 나오는 처분이 가장 크게 표공하고 개공인데 어쨌든 얘네는 처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 어떻게 갈까요? 행정기본법부터 가볼게요. 자, 행정기본법에 두 개가 있더라. 뭐가 있죠? 이의신청이 있죠. 그 다음에 처분의 재심사가 있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쟁송법이 있죠. 자, 중요한 거는요. 일단은요. 요 처분 있죠. 요 처분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신청해서 표준지 공시가 내주고 내가 신청하기 때문에 개별 공시가 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얘는요. 기본적으로 신청을 전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류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뭐 취소쟁송, 무효도항인쟁송, 그 다음에 집행정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정보, 뭐 표준지 공시가 때문에 근데 뭐 표준지 공시가나 개별 공시가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뭐 문제되지 않겠죠. 뭐 특별하게 토지 출입을 하면서 뭐 영향을 미쳤다거나 뭐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 다음에 뭐 민사 준용도 거의 없겠죠. 그죠? 뭐 결과제거 이런 것도 거의 가능성이 낮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헌법 소원 될까요? 안 될까요? 그쵸? 안 되겠죠. 왜? 얘는 처분이기 때문에. 됐죠? 자, 여기서 논점이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인데, 자, 여러분들이 하나 집중하셔야 되는 게 뭐죠? 요거예요. 이의신청. 자, 요거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감정평가법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행정기본법은 뭐죠? 일반법이잖아요. 근데 부동산 가격공시법에서 뭘 두고 있죠? 네, 부동산 가격공시법에서 별도의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뭘 따지셔야 된다? 요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자, 이 부동산 가격공시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의신청 제도가 강학상 이의신청인지 아니면 특별행정심판인지 그걸 반드시 검토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만약에 강학상 이의신청이란 말이다. 강학상 이의신청이라 칠게요. 강학상 이의신청인데 우리 부동산 가격공시법에 보면 이의신청 이후에 뭘 할 수 있다. 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든가 뭐 이런 규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행정쟁송을 제기한다면 뭐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해야 된다. 이런 조문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이의신청 규정 검토하고 만약에 입법이 미비됐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입법 미비 시 그때는 일반법으로 간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일반법으로 간다.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손해정보를 제가 좀 착각했는데, 자, 여기에 굉장히 특수논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좀 이따 나중에 뭐 볼 텐데, 자, 개별공시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우리 저번에 국가배상에서 한번 했을 거예요. 상당한 인과관계하고 직무의 사익보호성 말씀드리면서 요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이 됐어요. 개별공시가 조사 산정을 했단 말이죠. 자, 근데 개별공시가 조사 산정을 한 다음에 이 개별공시지가를 보고 나서 은행의 금융기관이 뭘 했다? 대출 업무를 봤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개별공시가 조사 산정이 잘못됐던 거야. 자, 이 개별공시가가 왜 조사 산정이 잘못됐나 보니까 공무원이 잘못했더라 이 얘기예요. 됐죠? 자, 이 공무원이 개별공시가 조사 산정을 잘못해가지고 이 조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다? 내가 담보가치를 매겼고 그 담보가치가 너무 과다해가지고 내가 채권 회수를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뭘 제기했다? 개공에 대해서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즉 개별공시지가 담당하는 공무원 있죠. 이 공무원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지방자치단체, 이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네가 배상해라. 자, 지방자치단체는 뭐죠? 공공단체 중에 지방자치단체는 제가 특수하다 그랬죠. 왜? 이 국가배상을 갖다가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공공단체니까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논의가 하나 있어요. 요거 아주 우리 시험에 단골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이제 손해정보 관련해서는 국가배상 요거 다시 한번 그때 볼 거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됐죠? 요 정도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특수논점이 마지막이 이제 뭐냐면요. 자, 요 구조도 다시 한 번만 그려볼게요. 구조도를 다시 한 번만. 자, 우리 표준지 공시가에 따라서 뭐가 된다고요? 개별 공시가 나온댔죠. 자, 요 개별 공시가에 따라서 뭐가 나온다고요? 과세나 부가처분이 나온댔죠. 자, 요 표준지 공시가에 따라서 뭐가 나온댔죠? 제가 보상금이 나온댔죠. 그래서 수용재결과 이 수용재결을 다투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무슨 얘기냐면요. 보상금을 높여달라 낮춰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원래 이 공익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맞거든요. 자,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사업이 없으면 가장 좋은 거야. 어떤 법적 분쟁도 없으니까요. 그거는 수용재결을 다투는 거예요. 자, 이 수용재결은 뭐죠? 처분이죠. 그래서 행정쟁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뭐냐면 보상금 청구권, 즉 보상금 법률 관계를 다투는 거예요. 보상금 법률 관계. 즉 내가 받은 보상금 법률 관계가 3천만 원인데 이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증액시켜달라. 나한테 이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내 청구권에 기초해서 의무가 증액된 것만큼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 얘기예요. 자, 지금 섹터가 4가지가 있잖아요.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얘네들 있죠.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개별 공시지가는요. 각각 뭐죠? 각각 처분이에요. 자, 얘도 뭐죠? 처분이에요. 얘도 뭐죠? 처분이에요. 얘도 뭐죠? 처분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판단해 볼게요. 얘네들 어떻게 됐죠? 연속으로 진행이 됐죠. 얘네들 어떻게 됐죠? 연속으로 진행이 됐죠. 얘네들 어떻게 됐죠? 연속으로 진행이 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독립적인지를 한번 볼게요. 독립적인지. 자, 표준지 공시지가나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를 안 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안 하나요? 그런 관계 아니에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나름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개별 공시지가도 개별 공시지가 나름대로 해야 돼요. 즉 얘네 둘은 뭐가 있다? 네, 독립적이에요. 됐죠? 자, 표준지 공시지가 있죠. 이거 수용재결 보상금 매길 때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적정 가격 매겨가지고 토지의 지가 정보 제공하고 보상평가가 아닌 공적기관의 토지평가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용재개를 안 한다고 해서 수용보상금을 산정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하지 않는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얘네들도 뭐다? 독립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과세 부담금 대상이 아니다. 자, 예를 들면요. 과세는 물론 재산세라든가 보유세를 매년 매기긴 하지만 부담금 같은 경우는 특정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개발 부담금 뭐 이런 거. 이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인이. 자, 이 과세나 부담금 부과처분하고 개별 공시지가 얘네도 어떻다는 얘기죠? 독립적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한번 볼게요. 처분이고 처분이에요. 연속적으로 시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독립적이에요. 자, 뭐가 문제될 수 있죠? 그쵸. 하자의 승계가 문제될 수 있는 거예요. 하자의 승계. 하자의 승계.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수용재결은요, 같은 법에 있나요? 다른 법에 있나요? 다른 법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의 취지가 달라요. 자, 법률 효과가 동일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얘를 갖다 다투지 못하는 게 뭐다? 예측 가능성과 수인 한도를 초과한다면 예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하자의 승계를 긍정하겠다라고 판시를 해요. 자, 개별 공시지가 과세 부담금 처분. 법이 어떻죠? 달라요. 법의 방향이 다르죠. 자, 그렇지만 이 개별 공시지가의 하자를 과세나 부담금 부과처분에서 못 다투게 하는 것이 예측 가능성과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예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인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겠다. 자,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얘네들은 같은 법에 있죠. 자, 같은 법에 있으니까 뭐가 되겠다? 아, 하자의 승계가 긍정되겠구나 하시지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 얘네들은 목적과 취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하자 승계를 부정해요. 판례가. 아시겠죠?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얘하고 얘, 표준지 공시지가와 수용재결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하자의 승계가 인정이 되고 개별 공시지가와 과세 처분, 부담금 부과 처분은 하자의 승계가 인정이 된다. 다만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얘네들만 뭐가 안 된다?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요것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요 논점만 지금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주요 논점만. 자, 하자의 치유. 자, 이거는요, 기출이 됐던 논점이고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요, 개별 공시지가가 있고 여기 이제 한번 볼게요. 부담금 부과 처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자, 가만 보니까 이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뭘 잘못했냐면 토지 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또는 토지가격 비준표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 칠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뭐가 되는 거죠?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그렇죠, 법 기준을 잘못 적용한 거죠. 이게 뭐가 되죠? 내용상 하자가 돼요. 됐죠? 자, 이 내용상 하자가 있는데 이 부담금 부과 처분에 하자를 치유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잘 보세요. 하자의 치유의 대상이 어딘지를 잘 보세요. 이 부담금 부과 처분에 하자를 치유하고자 한다 이래요. 근데 이 부담금 부과 처분에 하자가 어디 있나 봤더니만 이 개별 공시지가 토지가격 비준표 적용을 잘못함에 있어서 발생한 하자가 여기 연결이 됐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 토지가격 비준표를 잘못 적용했으니까 부담금 부과 처분이 잘못 나왔나 보다 이렇게 엉성하게 아시면은 아, 부담금 부과 처분에 있는 하자는 내용상 하자니까 뭐가 안 된다? 하자의 치유가 안 되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부담금 부과 처분에 하자를 치유한다고 했는데 하자가 있는 원인 행위는 어디 있는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하자?
개별공시가에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에 오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별공시가에 뭐가 있다? 내용상하자가 있는 거예요. 자, 내용상하자는 어디 있다? 개별공시가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개별공시가가 이 부담금 부과처분을 산정하는 뭐가 된다? 절차예요, 절차. 그렇죠? 그러면 이 절차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자, 하자의 치유 요건 관련해서 절차상 하자면서 취소 사유면 요건 충족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됐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별공시가의 하자를 치유했어요. 이 개별공시가의 하자를 치유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금이 동일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기 지연가산금 같은 거 있잖아요. 지연가산금, 이제 가산세 같은 거 이런 걸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공시가를 갖다 산정을 갖다 제대로 해가지고 부담금 부과처분이 종전 부담금하고 동일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하자의 승계가 인정이 안 된다 해서 자 여기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이제 기억만 이게 대충만 기억하세요. 우리 이 사건이요. 요 사건이 하자의 치유 한 개에 걸린 사건이에요. 한 개. 근데 요 한 개 중에 실체적 한계. 요 실체적 한계랑 관련된 논점이니까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요거 기출됐던 거니까. 제가 지금 요 하자의 치유 관련해 가지고 왜 이걸 알아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일반 행정법 교재 한번 보시면요. 하자의 치유가 첫 번째 인정 여부가 있어요. 인정 여부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인정 여부 다음에 하자의 치유 요건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자의 치유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 중에서 일단 요건 충족을 해야 되잖아요. 요건 충족해야지만 한계를 검토하잖아요. 자, 요건은 뭐만 인정된다? 절차나 형식 또는 취소 사유. 요게만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한계랑 관련해서 시간적 한계가 있고 실체적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시간적 한계는요. 하자의 치유는 처분 사유 추가 변경과 다르게 어떻게 된다? 그렇죠. 쟁송 들어가기 전까지만 치유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죠. 두 번째는요. 실체적 한계예요. 자, 실체적 한계가 뭐냐? 첫 번째가 하자의 치유를 통해 가지고 처분의 상대방에게 침입적이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경원적 관계에서 하자를 치유함으로써 처분의 적법이 유지되면 지금 내가 처분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 다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한 거죠? 처분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거부 처분에서 만약에 하자를 치유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처분을 받게 되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처분을 못 받죠. 자, 이런 경원자 관계의 제3자 같은 경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실체적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하자의 치유를 못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아시겠죠? 저거 좀 어려운 논점이니까 나중에 기출문제 또는 저희 그 교재에서 실체적 한계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때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제 개별공시가라든가 표준공시가 부동산 가격공시법에서 나올 수 있는 중요 논점을 제가 다 써놓은 거예요. 알겠죠? 지금 여기서 써놓은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뭐 특수 논점 같은 거 하나 잡아 놓으신다고 하면 뭐가 있냐? 정정이에요, 정정. 정정제도. 자, 정정제도는요, 누가 하는 거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해요. 직권으로. 아시겠죠? 자, 직권으로 하니까 어떻게 된다? 정정하기 전, 정정한 이후. 뭐가 있죠? 그렇죠. 정정 전의 개별공시가, 정정한 이후의 개별공시가. 자, 정정을 누가 했다? 행정청이 직권으로 했잖아요. 직권 변경한 거죠. 자, 그래서 원처분 논의가 또 발생할 수 있다. 됐죠? 자, 이거는요.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는요. 행정소송법 19조 논의예요. 19조 본문 논의. 왜 그러죠? 행정심판 거친 게 아니니까. 누가 한 거니까? 그죠? 원처분청이 했기 때문에 19조 본문 논의다. 원처분 중에서만 문제가 된다라는 거 저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다라는 것만 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개별공시가 조사 산정할 때 심의기관이 또 있죠. 누구죠? 심의기관? 그렇죠. 이제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그렇죠. 여기는 뭐죠? 표준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니까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자, 얘네들은 뭐죠?
얘네들은요 심의기관이에요. 심의기관. 다만 처분을 갖다가 외부 표시하는 건 누가 한다? 장관이 한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우리 저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거는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일단은 알아두시면 요거는 개별 공시가에 대해서만이죠. 우리 정정제도는 개별 공시가에 대해서만 있다. 왜? 표준지는 누가 하니까? 감정평가사들이 하니까. 이렇게만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 필요한 주요 논점, 주요 골자는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행정법 논점 기억해 놓으시고요. 특히 얘가 좀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요즘에 얘가 많이 좀 출제되고 있어요. 국가배상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정말 중요하고요. 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쉬지 말고 일단 보시죠. 일단 보십시다. 자, 1페이지에 보시면 지가의 공시 쭉 나와 있죠. 1-가원의 표준지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공시법 1조 취지도 알아두셔야 되겠지만요. 2조 5호 있죠. 적정가격의 의미,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가 이제 조사 산정 절차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 번씩 보시고요.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 규정에 검토 볼게요. 3페이지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가 좀 몇 개 나오는데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에 자사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 자, 표준지의 의의가 나왔죠. 표준지의 의의. 토지의 이용 상황이라든가 주변 환경, 그 밖에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를 말한다. 자, 그래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 이걸 표준지 공시가라고 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조사평가하고, 자, 근데 장관이 조사평가한다고 하지만 그 업무를 누구한테 위탁한다? 감정평가사들한테 위탁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어쨌든 이제 표준지 공시가도 처분이다 보니까 어떻다? 그쵸?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로 나간다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공시한다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당연하고요. 자, 3항에 보시면요. 자, 별표. 자, 부동산가격공시법 3조 3항에 보시면요. 표준지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 자, 뭐 나왔어요? 표준지의 선정, 밑줄, 조사평가 기준, 밑줄. 자, 이게 뭐예요? 얘네들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 아시겠죠? 얘네들. 자, 그래서 부동산 가격공시법상 위임 규정 몇 조 몇 항? 제 3조 제 3항. 요 조문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부동산 가격공시법 제 3조 3항. 자, 그다음에 인근 4항에 보시면 인근 유사 토지, 이건 3방식의 의의를 갖다 적어 놓은 거죠. 3방식의 병용에 대한 거. 됐습니다. 그다음에 5항에 보시면요. 됐고요. 자, 7항 별표, 또 7항도 3항하고 7항 중요해요. 1항, 2항, 3항, 7항. 자, 요 7항은 뭐예요? 요거. 감정평가법인의 선정기준. 그래서 제3조 제7항이 위임 규정이다. 요거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8항도 중요해요. 8항도. 자, 이 8항은 뭐죠? 얘예요. 토지가격 비준표. 토지가격 비준표의 위임 규정이 위임 규정이라고 하긴 뭐하고 제3조 제8항. 여기 토지가격 비준표에. 자, 요거 여러분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따 나중에 토지가격 비준표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3조 8항 있죠. 요 3조 8항을요. 어떤 분들은 그냥 단순한 근거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저 자체를 위임 규정이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이거의 차이가 뭐냐면 이 제3조 8항 있죠. 부동산 가격공시법 제3조 8항이 단순한 근거 규정이다라고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는 행정규칙이거든요. 행정규칙인데 위임 규정이 없잖아요. 그럼 얘는 오리지널 행정규칙이라는 얘기예요. 오리지널 행정규칙인데 판례가 뭘로 왔다? 그렇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봐줬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만약에 이 제3조 8항을 갖다가
단순한 근거 규정이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감정평가법 시행령 29조 별표 3 보셨죠? 거기 보시면 위임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별표 3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위임의 표시가 있단 말이에요. 위임의 표시가. 근데 우리 지금 3조 8항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별 공시가 산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게 뭐다? 그쵸? 가격 형성 요인에 관련된 비준표, 이게 토지가격 비준표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공해야 된다. 자, 그래서 거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공해야 된다로 나왔죠. 자, 그러면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는 도대체가 이걸 위임한다는 얘기예요?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런 표현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얘를 갖다 근거 규정으로 보는 것이고, 이 표현에 불구하고 얘를 갖다 위임 규정으로 봐야 된다라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행정규칙인데 위임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냐 없냐는 토지가격 비준표의 요인의 내용이 토지의 적정 가격 산정하는 그 범위 안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포섭해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얘를 단순하게 근거 규정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위임 규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행정규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를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판례는 개별 조사 합동 어디 가냐?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침과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침과 토지가격 비준표를 전부 다 뭐로 보고 있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라는 판례를 한번 써주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뭐가 된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엔 무슨 얘기냐? 얘를 근거 규정으로 볼 것이냐, 위임 규정으로 볼 것이냐 차이 없이 뭘로 된다? 어쨌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다. 이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조문들 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3조 1항 표준지 공시지가 의요. 그 다음에 2항은 의견 청취고요. 3항에 표준지 선정 지침,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에 위임 규정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조 7항에 감정평가법인 선정 기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조 8항에 근거, 이 토지가격 비준표에 근거 규정 들어가 있고요. 3조가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죠. 됐습니다. 좀 넘어가시고요. 자, 넘어가시면은 적정 가격에 대해서 판례가 있죠. 도대체 이 판례를 왜 썼을까요? 지금은 이제 이 판례가 제시해준 이 기준이 어디 들어가 있다? 법에 들어가 있죠. 됐죠? 적정 가격의 의미를 갖다 한번 확인해준 판례에 불과하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성질 볼게요. 자, 이 법적 성질 왜 말씀드린지 다시 한번, 이 조사평가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라든가 개별 공시지가를 받게 될 사람,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표준지 소유자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를 따로 매기나요, 안 매기나요? 안 매기죠. 왜냐하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개별 공시지가를 대체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준지의 소유자들은 개별 공시지가를 따로 받지 않아요.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너무 높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개별 공시지가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개별 공시지가가 높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과세 부담금 부과 처분이 높아진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다퉈버리고 싶은 거예요. 됐죠? 자,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이 높아지면 자기가 어떻게 되죠? 보상금 받을 게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삼자관계도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가서 다투게 할 건지 아니면 이 앞에서 다투게 할 건지 이제 그 논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나번에 학설 보시면요. 손실보상액의 산정 기준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는 행정행위설. 자, 이거로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죠. 개별 공시지가 결정 시 가감 적용이 가능하며 비구속적 성격의 지가정책 활용인 행정계획으로 보는 견해.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구속적인 그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요 처분으로 구체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처분으로 구체화가 된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행정계획이라고 보는 거예요. 행정목적. 이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계획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속성은 없다. 왜? 처분에서 구속성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3항 보시면은 지가정책의 일반 추상적인 내부 사무처리를 지침하는 행정규칙설. 네 번째는요. 세 번째 학설하고 반대는 뭐냐면요. 과세처분 기준인 개별 공시지가의 구속력을 지니나 일반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일단은 이 표준지 공시지가 자체를 뭘로 보냐? 내부 사무처리 지침으로 보자 이거예요. 어떤 내부 사무처리 지침? 이런 보상금 산정하는 거나 과세
부담금 산정하는 어떤 지침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행정규칙이죠. 근데 오리지널 행정규칙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 개별 공시지가에 구속력을 미치는 뭘로 볼 것이냐 법규 명령으로 볼 것이냐 요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학설이 몇 개냐면 4개예요. 첫 번째가 행정행위설, 두 번째가 비구속적 행정계획설, 세 번째가 행정규칙설, 네 번째가 법규명령, 고시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의미 없고요. 답은 판례 뭐라 그래요? 자, 판례는요. 이의 신청을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고로 하여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표준지 공시지가가 처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판례가 뭐라 그랬죠? 표준지 공시지가에 불복하려면은 이의 신청 거쳐서 어떻게 해라? 취소를 구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라. 간접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앙 그 행정심판위원회 있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자, 그 국무총리 산하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아예 대놓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처분이다라고 긍정한 바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간접적으로 뭘 인정한다? 처분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 자, 검토 보시면요. 마지막 줄을 볼게요.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외적 구속력도 있고 종국적인 처분 발령 요거 이전에 어떻게 하자? 법률 관계 조기 확정을 위해서 처분성을 긍정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다? 처분이다 라는 얘기겠죠. 됐죠? 네, 잠깐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